근보기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보수총액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근보기와 2021년 귀수 보수총액 신고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서면 신고와 전자 신고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여기서 잠깐!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란 무엇일까요? 보험 가입자가 전년도에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2년에 납부할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3월 15일까지 소속된 모든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2021년 연간 보수총액을 신고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2021년에 퇴사한 상용 근로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했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용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등 보수총액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둘째, 예술인 사업장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7월 1일 기준으로 예술인의 실업급여 요율이 인하됐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보수총액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단, 합산 신청 예술인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셋째,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업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체류 자격이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인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함께 보수총액 신고를 해볼까요? 먼저 서면 신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드린 2021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서는 관리번호 등 사업장 정보와 신고 대상 근로자 성명, 취득일 등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작성자 및 연락처 정보를 정자로 기재해 주세요. 2021년도에 동일 법인 내에서 자진신고 사업장과 부가고지 사업장에 각각 근무해 보수총액을 나누어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1-1번 건설 벌목업 근무 이력자란에 체크해 주세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3-1번 근무지 코드는 본사 우편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사 이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실제 근무한 사업장 주소지의 우편 번호를 진하게 적어주세요. 2번 근로자별 산재보험 연간 보수총액과 3번 고용보험 연간 보수총액을 근로자별로 기재한 후 아래에 합계 금액을 적어줍니다. 2021년도에 상용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퇴직 정산되었고 일용 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거나 2021년에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면 보수총액 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 괄호에 체크해주세요. 신고서 하단에 사업주 날인 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마지막 근로자가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보수총액 신고서와 함께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를 꼭 제출해주세요. 5번과 6번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보수를 신고하는 항목으로 1년 동안 지급한 전체 일용근로자의 보수 합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즉 고안직능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안직능 사업만 적용되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또는 고용허가 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6-1번 항목이 있는 서식을 보내드리는데요.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는데도 6-1번이 있는 서식을 받지 못했다면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서식을 다시 요청해주세요. 6-1번 항목을 작성하신 사업장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6번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 보수총액에서 6-1번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과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7번과 8번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상용 근로자와 산재 고용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해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2번과 3번
상용근로자 보수, 5번과 6번 일용근로자 보수 총액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9번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 2번, 3번 상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만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2021년에 산재보험 업종이나 고용보험 직능요율이 변경된 사업장이라면 10번 항목에 기간이 인쇄되어 발송되는데요. 해당되는 사업장은 인쇄된 기간별 연간 보수총액을 구분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산된 보험료가 4월 월별 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4월과 5월 월별 보험료의 50%씩 각각 합산 고지됩니다.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는 사업장은 11번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란을 꼭 체크해주세요. 정산 결과 관합보험료가 발생했다면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서 관합액을 차감하고 싶다면 12번 항목에서 선납 충당에 체크하고 반환받으시려면 반환에 체크 후 반환 계좌를 작성해 주세요. 다음은 산재, 고용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는 자활 근로자 및 노조 전임자의 보수총액 신고 항목으로 해당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신고서 뒷장에 대상자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부과 구분부호가 58번인 자활근로 종사자 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제외되고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54번 자활근로 종사자는 실업급여가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활근로 종사자의 보수를 적어주세요. 구분부호 56번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 전임자는 실업급여만 해당되므로 실제 지급한 보수를 실업급여 사업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도 중 일부 기간만 노조 전임자인 경우 실업급여 사업에는 연간 보수총액을 적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는 비전임 기간의 보수만을 적어줍니다. 예술인 사업장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보수총액과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을 구분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음영 부분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작성하셨다면 신고서 우측 상단 팩스번호로 전송해주세요. QR코드가 삽입된 공단 서식을 사용하면 빠른 접수와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 조회 메뉴를 통해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해볼까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클릭합니다. 보수총액 전자신고는 화면 입력 방식과 엑셀 파일 불러오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우선 화면 입력 방식을 살펴볼까요? 사업장 관리번호의 돋보기를 클릭해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신고하실 관리번호를 선택하면 사업장 정보가 조회되고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자료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 대상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성함과 연락처를 바르게 입력해주세요. 상용 근로자의 산재 고용보험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하고 2021년도에 동일한 법인 내에서 자진 신고 사업장과 부가고지 사업장에 각각 근무해 보수총액을 나누어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건설 벌목업 근무 이력자란에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일용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한 일용근로자 또는 고안 직능만 적용되는 고용허가 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보수총액을 모두 더해서 입력해주세요. 예술인 사업장 대상의 경우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매월 말일 현재 일용 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매월 근로자 수가 같다면 우측에 위치한 복사 기능을 활용하세요. 자활 근로자와 노조 전임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항목은 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해주세요.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 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4월과 5월 월별 보험료의 50%씩 각각 합산 고지됩니다. 정산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고 싶다면 일시납에 체크해주세요. 정산보험료보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아서
관합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를 관합액만큼 차감하고 싶다면 동의를 선택하고 반환받으시려면 거부에 체크한 후 토탈 서비스 반환금 계좌 신청 메뉴에서 반환 계좌를 등록해 주세요. 지금까지 입력된 내용을 임시 저장하면 입력된 내용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 이제 신고 자료 검증을 통해 입력 자료의 오류를 확인해 주세요. 빨간색 오류 안내가 나오는 항목은 반드시 수정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엑셀 파일 불러오기 방식은 공단에서 제공한 신고 대상 근로자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근로자별 연간 보수 총액을 입력 저장한 뒤 작성 파일 불러오기를 통해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화면 입력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제 접수를 클릭하면 보수 총액 신고 완료!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나요? 보수 총액 신고를 완료했다면 잊지 말고 전자신고 얼리버드 경품 행사에 응모해보세요. 보수 총액 신고도 하고 경품 당첨의 행운까지 일석이조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저 근보기와 함께 2021년 귀속 고용 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면 사업장으로 발송된 안내 브로슈어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브로슈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보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